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내일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오늘의 좀 흐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을 매일마다 사실 전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영상으로 매일마다 찍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죠. 미국 증시도 올랐고 이렇게 좀 시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셔서 텔레그램 주소 받아가시고 들어오세요. 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의미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좀 눌러주세요.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조정입니다. 0.35% 상승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좋았어요.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딱 꺾인 자리, 여기 지지선 뚫고 내려온 자리까지 회복을 했고요. 자, 코스피도 볼게요. 코스피도 자, 여기서 지금 꺾이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꺾이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여기 부근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동안 반등세가 지난주에 있었던 요 3일 하나 둘 세 개의 양봉이 컸다면 오늘과 어제는 약간 조금 좀 주춤했던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큰 상승이 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LNF 이런 좋은 종목들로 수급이 좀 몰렸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이 되면 변동성이 커져요. 내일 이제 오후가 될수록 상승과 하락이 폭이 계속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성은 거의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되면 그 전에는 막 변동을 해요. 어디에 배팅을 할지 요게 계약 수에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사고팔고가 맞춰지면서 막판에는 지수에 맞게 정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장중과 장전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만기일이 딱 결제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제로 세팅 베이스가 돼요. 제로 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흔들렸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달 내내 흔들렸다고 보면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배팅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배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로 되찾은 모양새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지만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시가총액이 그동안 큰 것들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조금 구부러졌다가 다시 또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오늘 시황이.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밑에 보시면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지금 각 나라들의 어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전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95%가량, 신흥 경제 개도국 70%가량의 국가들이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최근 30년간 세 번째로 낮은 연도 전망치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0.5% 성장이고 유로존은 정체를 맞이할 거고 중국은 4.3%로 성장한답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처음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 지금 성장률이 높아서 저기 선진국에 있는 돈들이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돈들이 빠져서
상당 부분 중국 증시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타이거 차이나 펀드라든가 코덱스 차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분들은 좀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펀드 안에는 개별 종목들의 그 비중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미국이 막 칠 그런 종목들 말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소비를 하면서 먹고 찍어 바르고 그런 것들에 좀 투자가 되는 그런 ETF를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미국이 한번 또 잡고 늘어지면 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스웨덴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자, 정치권이 자기를 공격할 것이지만 물가 안정이 나에게는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 기후 변화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여기를 할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람이지 기후 변화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것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을 여기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파월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구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공격들을 받고 있구나. 그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뿔이 났구나. 뿔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에 또 하지 않고 난 내 길을 가겠다.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연준 이사들이 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보고만 연준 이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인플레는 높고 연준이 할 일은 많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인플레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는 나왔으나 내려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고점에서는. 하지만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벌써 2%대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관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물가가 갑자기 콱 튀어오르면 그것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씨를 말릴 때까지는 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또 뭐라 그랬냐? 자, 초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는 5%에서 5.25%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금리가 5%까지 올라간 뒤에는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점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11개월은 지속해야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세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이 연준 이사들이나 예전에 지금 12월이었다면 연준 이사들 그리고 이제 파월의 한마디만 하더라도 시장이 막 내려갔어요.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자, 하지만 CPI가 나오면서 CPI가 딱 줄어들었죠. CPI는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자, 컨슈머 컨슈머 소비자 물가. 뭐죠? 프로덕션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덱스입니다. CPI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CPI가 잡힌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지금 지표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식들은 지금 너무나 저평가가 됐다. 특히나 미국 주식의 나스닥은 아직도 이 가치평가로 볼 때 아직도 더 빠져야 하겠지만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괜찮다. 중국 증시,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나쁘지 않다. 요런 지금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요. 항상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뭡니까? 연준이 한마디에서 미국 시장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 개박살 나고요. 연준이 몇 마디 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개박살 나요. 미국 증시도 괜찮고 연준도 별말 안 했어요.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난다고 우리나라 개작살 나요. 그게 우리나라 증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즘 최근에 한 1월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연준과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질 만큼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또 더 오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가 또 받쳐줘야 됩니다. 중국 증시가 올라가든 미국 증시가 올라가든 우리나라에서 오늘 보여줬던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윤석열의 경제사절단 100개의 기업이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요 시장을 막 또 매수를 하게 합니다. 거래량을 많게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오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이 개인들이 어떻게 올려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들이 올려낼 수가 있어요. 자, 코스피를 만약에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지만 못 올려냈어요. 그것은 주요 메이저 세력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오늘은 약간 그냥 관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을 좌우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2%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다시 매수 심리가 돌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파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의지를 꺾지 않은 것도 맞아요.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 1월, 2월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이 최소 0.5에서 0.75%까지는 두 달 안에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5%가 넘어가는 이 금리가 있을 것이고 올해는 1년 내내 금리가 안 떨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연준은 말하고 있어요. 연준이 말한 것이 지금은 막 뭔가 우려갖고 저 사람들 거짓말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뀌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또 약점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계속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말에 따라서 이제 경제정책, 통화정책은 움직일 것인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볼 것은 1년 동안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고점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죽어나는 시기가 사실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거기에 반응할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이제 작년도에서 이제 올해까지는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속되고 올해는 이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또 떨어질 겁니다. 자, 이게 2023년이에요. 이 2024년이라고 보고 23년이라고 보고 22년이라고 볼게요. 증시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 튀어오른 수준이에요. 지금 사실은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나 기업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요. 그럼 이것들을 돌려낼 수 있는 방법들은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20%에서 25%까지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익률을 그만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완전히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그만큼 다 니들이 번 거라고 영업이익률 20% 높여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이 나라의 어떤 지원책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내려가는 그런 기업들의 숨통을 좀 살려주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 절반을 지나야 이 수요들이 좀 대기 수요들이 있어요. 자, 이때가 있고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해결이 못해도 3월 이후에요. 3월 이후가 돼야 어느 정도 중국이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저렇게 많아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벙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지금 춘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춘절이 올 텐데 그때 분명히 어마무시한 코로나 확진자들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 두 달에서 세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가 아주 막 도시 마비가 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 코로나가 발생자가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증시가 하락할 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에 따라서 하락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들려주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3월이 좀 지나가고 나서 좀 이 온도가 따뜻해지면 감기가 잦아들 겁니다. 코로나도 잦아들 것이고 독감도 잦아들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급망이 조금씩
해결되는 문제가 좀 생길 거고, 그러면서 이런 철강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수요가 살아나고 다시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러면 물가와의 요 지금 시소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또 파월은 계속 시장을 눌러주는 언급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보성 장세가 분명히 지속되면서 어떤 섹터는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내려가고 하는 요 시소 게임의 장세가 저는 6개월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요 지금 6개월 정도를 딱 분기별로 나눠보면 좋아요. 1분기는 바닥에서 반등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놀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면 또 6월이 다가올수록 반도체 개선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가 감산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시장에서 반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공급망 문제가 해결하는 거에 맞춰서 공급망 문제가 거의 해결될 쯤에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망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였어요. 왜냐면 자동차는 또 이게 있어요. 공급망이 풀리는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장이 또 자동차 시장이에요. 왜냐면 수요가 그동안 많았는데도 이 수요를 충족시킨 게 아니라 대기 수요로 꾹꾹 눌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기 수요는 넘쳐나요. 차를 받기 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급망이 좋아지는 그만큼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앞으로 지금 1년이 넘는 만큼의 지금 대기 수요 물량들이 있어요, 자동차가. 그러면 그 수요를 얼만큼 해결해 줄 것인가가 이제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현대차는 올해 최고의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내년에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급망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동차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반도체 종목들이 올해 이제 6월부터는 조금씩 이제 바닥을 잡는, 지금은 바닥에서 뛰어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승 랠리가 아니라 천천히 가다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정도 이제 요렇게 놀다가 빡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리 하다가 12월까지 갑니다. 천천히 저점을 올려내면서 12월쯤에 이렇게 터뜨려 버릴 거예요. 이 특별 배당금 받는 시기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막 뭐 보호 예수 물량이 막 나올 텐데,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그 보호 물량, 예수 물량이 나오면 대기 수요가 다 있습니다. 그거 사갈 사람 많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많이 종목들에서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뱉었어요. 그런 돈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그 나오는 보호예수 물량 LG 에너지 솔루션 살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도 많이 뱉었어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속적인 어떤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올라갈 수 있으나, 어쨌든 시장이 같이 오르게 되면, 지금은 바닥에서 같이 오르지만 분명히 이게 나눠질 겁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 끌고 가기에는 약간은 삼성전자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반도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들이 상당히에요. 이 지금 공급망 문제를 해결돼서 나아질 수 있는 건 자동차라는 업종이고, 공급망 문제에 더해 수요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삼성전자처럼 반도체예요. 그 수요에 대한 문제는 내년 6월 정도가 올해 6월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이 서버 쪽 수요가 살아나면서 분명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여러 번 들으시면서 공부하세요. 몇 년쯤 듣다 보면 1년 듣고 2년 듣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보시는 분들만 보시죠. 종목 분석해드리면 그래 보고 와 가냐 마냐 이러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더 사실은 큰 그림을 잡는데, 큰 방향성을 잡는데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약간의 또 좋은 흐름도 있지만 코스닥이 조금 좋은 모습, 코스피는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의 경제사절단 두바이 MOU가 쏟아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상승장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동안 너무나 이 시장 견디기 힘들었던 만큼 또 수익 날 때도 분명히 우리 엉덩이 무겁게 수익 내봅시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